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요, 2월 14일에 보내드리는 뉴스 특징주 분석 시간이죠. 금일 새롭게 나온 종목별 리포트라든지 뉴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요, 갤럭시 S20 그리고 폴더폰이죠. Z 플립 극찬의 부품주도 신반내죠. 자, 금일 스마트폰 테마주들도요, 다시 주도주로 부각이 되는 모습이에요.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도 두 종목 있죠. 포함해서 부품주들 한번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카메라 모듈 쪽이죠. MC 넥스 고화소 카메라 수익률 개선 등 실적 성장 지속해서 현대차 증권, 이것도 카메라 모듈 스마트폰 관련주죠. 오늘 움직임 상당히 좋았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콘텐츠 관련주예요. 스튜디오 드래곤 예상했던 수익성 악화, 올해 실적 기대감 상향이죠.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장 마감 이후에요. 자, 상당히 적자로 전환되면서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 발표하지만 올해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긍정적인 보고서죠. 다음은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카카오, 이것도 전일 실적 발표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2020년에도 전 사업 부분 성장 기대, 긍정적인 리포트죠. 다음은 코아시아 3년 중 최고 매출 달성, 영업이익은 직전 대비 24% 상승이죠. 자, 요 종목은요, 팹리스 회사죠. 삼성전자가 최근에 디자인 하우스를 모집하면서 요 회사도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 과거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요 부분 AD 테크놀로지와 함께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뭐 중국 경기 부양책 나올까 하고 뭐 셀트리온 3사 올해 합병 가능할까 여러 리포트가 나왔지만요. 이번 시간에는 이 갤럭시 S 스마트폰 부품주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카카오 코아시아 위주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 보면요. 무료 문자 받기 신청 있죠.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핸드폰 번호 있으니까요. 성함만 남겨주시면 매일 오전에 문자 정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 모레죠? 16일 날 일요일입니다. 오후 2시서부터 첨담동에 있는 리베라 호텔 15층이에요. 증권 강연회가 있습니다. 참가비는 3만원이고요.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이 유튜브 방송은 일반적인 시청만 가능한데 내가 유튜브 방송을 보고 특정 A라는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강의 전 한 30-40분 전부터요. 보유 종목 진단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갤럭시 S20 그리고 Z 플립 극찬의 부품주도 신반내 한번 어떤 리포트인지 한번 내용을 볼게요. 스마트폰 갤럭시 새 시리즈 S20과 두 번째 폴더폰인 갤럭시 Z 플립이 외신의 극찬을 받으면서 부품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또 여기 보면은 이 내용이 있어요. 갤럭시 A0 출시로 올해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은 3억 1천만 대로서요. 지난해보다 5% 증가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고요. 또 삼성전자뿐이 아니라 또 올 하반기 북미 스마트폰 업체에 5세대 이동통신 스마트폰 출시 가능성이 높아서 이 부품주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특히 저기죠. 기판용 만드는 회사들이요. 그러니까 BH 포함했어요. 왜냐면은 그동안 액정을요, LCD 부분을 썼는데, 이 5G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이제는 이 OLED, 액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거기에 맞춰서 이 BH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도요, 이 카메라 모듈 쪽이죠. 그러니까는 최근에 삼성전자뿐이 아니라 소니도 그렇고요, 뭐 중국의 뭐 화웨이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스마트폰을 새롭게 출시를 할 때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카메라 부분을 상당히 강화를 시키고 있어서 카메라 모듈 회사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실제적으로도요. 이 지난해 3분기 이 중소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요. 매출액이 1조 8천억.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6%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1240억으로서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넘게 개선이 됐다는 얘기죠. 특히 삼성전자의 카메라 모듈 출하량이 작년에 8억 8천만 개였는데
올해는 11억 1천만 개, 한 20% 이상 증가하죠. 그리고 내년에는 13억 4천만 개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다. 그러면 중소형 카메라 모듈 부품 업체들의 수혜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해서 카메라 모듈 회사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씀을 드려요. 특히 이제 이 Z 플립이요. 지난 우리 국내 시간으로 12일 날 공개가 됐죠. 미국 시간으로 11일. 그리고 오늘부터 출시가 바로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주말을 이용해서 얼마나 판매될 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제 인기가 판가름되는 기사가 월요일서부터 나오겠죠. 조금 많이 판매될 수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면 주가는 더욱더 강한 상승 흐름을 나올 수 있고요. 조금 생각 전망치보다 판매량이 조금 줄어든다면 아마 주가는 조금 탄력이 약화되는 그런 모습은 나올 수 있다. 그것을 한번 염두에 두면서 우리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하지만 오늘 주가 움직임을 봤을 때 상당히 좋기 때문에 조금 부정보다는 좀 긍정적인 면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갖고 있고요. 특히 오늘 MC넥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화소 카메라 수익률 개선 등 실적 성장 지속해서 현대차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죠. 자, 보면은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죠. 매출액이 2,951억.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78억 하면서 64% 전년 동기가 크게 증가를 했다. 증가를 한 배경 보면은 고화소 카메라를 통한 수익률 개선 및 베트남 공장 수율 개선 등에 의해서 이익률이 크게 상승을 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내용이고, 자, 지나간 과거죠. 자, 올 1분기에도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라는 얘기죠.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주요 고객사양 플래그십 및 중저가형 카메라 공급 그리고 액추에이터 구동장치예요. 액트로랑 마찬가지죠. 공급 등을 통해 매출액이 3,564억, 그렇죠? 4분기가 2,951억도 상당히 증가했는데 훨씬 더 크게 증가하죠.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314억으로서요. 60%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증가한다. 그러니까 MC넥스는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았는데 1분기 실적은 더더욱 좋아진다. 그렇죠? 또 오늘 주가 흐름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요것이 이제 스마트폰 관련 종목들이죠. 아마 제 방송 계속적으로 들으신 분들은 아마 요 화면 자주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그러니까 지난 9월 하순서부터 KG바텍, 세경하이테크, 코리아 서킷 그죠?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죠. 자, KG바텍은 갤럭시 폴드에 들어가는 CNG 접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제조를 하는 회사고, 세경하이테크는 스마트폰용 필름을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SKC 코오롱 BI는 스마트폰용 이 인쇄로 기판이죠. 연성 폴리 이미드를 제조하는 회사고요. ITM 반도체는 저희가 12월 하순경에 그죠? 우리 문자로 발송돼서 수익이 크게 났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무선 이어폰의 2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고요. BH 연성 인쇄로 기판을 만드는데 Y옥타 일체형을 만든다 그랬죠? 단가가 2배에서 6배 비싸다 그렇죠? 그 부분 우리가 편입을 했다가 단기에 좀 올라와서 한번 제외를 했던 종목군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장 강조해드렸던 종목이 하이비전 시스템, 초소형 카메라 모듈, 자동 검사 시스템. 어제 실적 부진 발표가 됐지만 오히려 주가 상승을 했던 부분이죠. 그 부분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는 액트로 카메라 모듈용 핵심 부품 액추에이터를 제조하고 특히 폴디 디즘 했어요. 갤럭시 S20에 이 광합점이 나오죠. 5배, 10배짜리가 새롭게 장착돼서 나오는데 앞으로 스마트폰 쪽은 줌을 앞으로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옆으로 눕히는 기능이 바로 폴디 디즘이라 했어요. 그것을 제조하는 회사가 액트로다. 그렇죠? 거기에 따른 수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 종목도 우리 하모니 관심 종목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나왔던 MC넥스 보고서가 나왔던 종목이죠. MC넥스 카메라 모듈 쪽이고 특히 자동차 카메라 쪽에 모듈을 만드는데 세계 4위인가요? 5위 정도 되죠. 국내 1위고요. 오늘 4,700원 13% 상승한 4,500원 거래량도 270만 주 강한 상승이죠. 수급 보십시오. 외국인들이 53만 주 매수 개인들이 45만 주 그러면서 이 종가 기준으로
최근 고점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모습, 우선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상당히 움직임이 좋다. 이러한 MC-NEX 내가 비록 갖고 있진 않지만 이런 카메라 모듈 내가 갖고 있거나 관심 있는 종목들이 치고 나가면은 여타 종목들도 충분히 따라갈 수밖에 없다. 상당히 의미 있는 상승의 모습이 나왔다. 그래서 그동안에 조금 눌려있던 카메라 쪽, 그러니까 특히 이제 스마트 부품 중에서 카메라 모듈 회사들이 오늘로서부터요 또 새로운 주도주로 새롭게 편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MC-NEX 상당히 움직임이 좋았고요. 다음은 KG바텍. KG바텍도 최근 고점 돌파했죠. 연중 52주 신고가예요. 자, 1,700원 상승한 23,850원 7% 올랐죠. 수급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크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 개인들이 어제 49만 주 매도하고 오늘도 거의 20만 주 가까이 매도했죠. 그 물량 대부분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했다. 거래량도 오늘 330만 주죠. 어제도 거래량이 많았는데 오늘도 치고 나가면서 연중 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상승의 모습. 그러니까는 이 카메라 쪽이라든지 그러니까 스마트폰 부품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다. 새로운 주도, 새롭지는 않죠. 먼저 한번 부각됐다가 잠시 눌려 있다가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관심 중 하이비전 시스템 어제 실적이 5천만 원 나왔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97%인가요? 크게 감소를 했지만 주가는 그 영향으로 인해서 아침에 마이너스로 출발했지만 오히려 7% 넘게, 그죠? 자, 오늘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어요. 150원 상승에 그치고, 그리고 위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음봉 발생했죠. 자, 요 하나만, 오늘 하루만 보면은 카메라 쪽이라든지 스마트 부품주들 강한 상승의 모습이 보였는데, 그죠? 상대적으로 탄력이 약하다? 그렇지만 어저께 좀 강한 상승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도요, 최근 고점을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 자, 수급도요. 오늘 탄력은 조금 약화는 됐지만은 상승폭이 둔화는 됐지만은 개인들이 오늘도 39,000주 매도를 하고 기관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8만 주, 그죠? 대부분 물량을 비록 이제 외국인들이 한 13만 주 매도를 했지만은 수급적으로 양호한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 뭐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어제 뭐 조금 너무 강해서 오늘 하루 정도 하루 이틀 쉬어가는 모습은 나올 수 있지만은 일단은 한 큰 산을 하나 넘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은 모습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이비전 시스템 목표가 2만원을 제시해드린 배경 중에 하나가 2018년도에 주가가 2만원 돌파가 됐었죠. 그때 실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올해 그 실적만큼 다시 나올 수 있는 전망이 우세하죠. 그리고 내년에는 더더욱 좋아진다. 그러면 최소 2만원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나 했어요. 뭐 중간중간 쉬어가는 모습은 나올 수 있지만요. 우상향 방향은 맞다. 특히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오늘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이면서 재부각이 주도주로 되기 때문에 상승세는 이어질 수 있는 모습에서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자, 그리고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액트로가요. 자, 오늘 조금 강한 상승의 모습을 보였어요. 650원 상승한 거의 5% 정도 되죠. 13,700원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에요. 자, 하이비전 시대보다는 좀 탄력이 약화되고 있지만은, 그죠? 이제 크게 좀 밀렸다가 새롭게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액트로 뒷부분에서 아마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하이비전 시스템보다는 액트로 올해 실적이 그렇게 크게 좋아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나무가가 올해 영업이익이 한 2배 이상 좋아지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참고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액트로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데 이번에 좀 적당하게 올라오면은 액트로는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서 제외를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또 새롭게 아까 말씀드린 조금 언급을 해드렸던 동훈 아난텍. 근데 동훈 아난텍도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시장 전망치 물론 조금 전체적으로 면을 보면 안 좋지만은 전망치보다는 좋고 올해는 또 실적이 더 좋아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하이비전 시스템이 오히려 어저께 이 동훈 아난텍처럼 어제 한 5% 넘게 빠졌어요. 그렇게 하락해야 되는데 얘는 떠야 될 자리에서 못 뜨고 밀렸고,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도 탄력이 약화되는 모습이죠. 동훈 아난텍은 상승할 자리에서 어제 뜨지 못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받던 기간 조정을 받던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어제도 언급을 드렸죠. 오늘도 좀 탄력이 약화되는 모습, 수급도 조금 꼬이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부품주들 우리 지금 하모니 2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뭐 길게 보면 3개죠. 삼성전기까지 그렇죠? 근데 뭐 삼성전기 좀 대형주다 보니까는 이제 중소형 카메라 모듈 부품업체로 따지면 2종목 그렇죠? 거기에서 이 액트론은 우리가 조만간에 좀 제외를 하고 이 하이비전 시스템으로 집중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스마트폰 부품주들 갖고 계시는 분들 좀 더 계속적으로 홀딩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이것이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 하이비전 시스템, 그쵸?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에 2만원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그때가 바로 이 검사 장비, 북미 고객사양 검사 장비 학대로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내용이죠. 이 하이비전 시스템은 이제 초소형 카메라 모듈 자동 검사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렇죠? 근데 보면요. 2018년도 최고 실적이 나왔을 때가 그렇죠? 2018년 매출이 1831억, 영업이익이 201억. 근데 올해 보면은 매출이 한 40% 증가한 1786억. 작년에 매출이 아마 한 1297억. 그러니까 크게 감소했다가 올해 다시 크게 증가하는 모습. 영업이익도 크게 270% 증가, 한 204억, 그쵸? 2018년에 버금가는 실적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주가도 당연히 올라가야 되지 않나. 단순히 4분기 실적이 어제 발표 97% 감소, 그쵸? 그 부분은 부담되지만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액트론은요, 이 카메라 모듈용 핵심 부품 액추에이터 및 관련 자동화 시스템을 제조하고 화웨이도 납품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 아까 말한 폴디디즘을 생산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익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특히 이제 이 5G 통신이 확산이 될수록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런 것들이 이제 더 확산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TOF 모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거기에 관련주들 보면 아까 말씀드린 하이비전 시스템, 나무가 옵트론텍이 있어요. 오늘 옵트론텍 움직임 좋았죠? 옵트론텍은 지난번에요. 이 미국계 증권사 계열사가 한 120만 주인가요? 한 4.9% 매수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오히려 호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꺾였죠? 수급이 엉켰어요. 근데 이 재료, 호재성 재료는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돼서 그 엉킨 물량만 수급만 풀리면 주가는 움직일서 관심은 계속적으로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무가도 마찬가지죠. 올해 실적 상당히 좋아지는데 이 나무가는 바로 흡수 합병됐죠. 그러면서 주가가 조금 엉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무튼 그 시간만 일정 시간 지나면 충분히 올라갔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이비전 시스템이 먼저 움직이니까 먼저 수익 내고 후발주제인 나무가 옵토넷 쪽을 한번 타이밍을 그때 가서 보자라고 말씀드린 배경이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 캠시스, 나무가 파워로직스, MC넥스, 그렇죠? MC넥스 좀 전에 진단을 해드렸고, 그리고 AF, OIS 구동하는 그 시스템이죠. 우리가 이제 동은 아난테 액트로 정도가 있다라고요.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방송한 지 한 10분 정도가 훨씬 지난 것 같은데요. 처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고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드시면요.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 이미 제 방송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우리가 장 마감 후 방송을 통해서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어요. 자, 하이비전 시스템처럼 주가가 장 마감 후에 실적이 나왔는데, 그러면 아침에 낮게 출발해서 수급에 의해서 다시 상승 반전될지 아니면 억눌릴지, 그렇죠? 근데 오늘 나온 리포트를 보면요, 스튜디오 드래곤 예상했던 수익성 악화, 올해 실적 기대감 상승 상당히 긍정적 얘기죠. 작년 4분기 실적은 40억으로서요. 적자 전환. 자, 전망치보다 약간 더 나쁜 그러한 실적이 나왔던 부분인데, 자, 올해에서부터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 그러죠. 국내 최초로 이 HBO, 그러니까 영화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의 유선 방송 케이블이라래요. 와의 드라마 공동 제작을 밝힌 점은 긍정적이고, 지난해 12월 하순이죠. 넷플릭스와 협력 관계를 맺었죠.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내 콘텐츠 에서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또 이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지금 디즈니 플러스가 작년 11월 달에 그러니까 한 3개월 만에 가입자 수를 한 3천만 명 모집했다 그러죠. 아마 이 디즈니 플러스도 조만간에 이 아시아권으로 아마 여기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거기에 따른 수혜도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올 1분기 연결 매출액이 한 1369억, 그렇죠? 4분기야 970억이니까는
상당히 한 400억 이상 좋아지죠. 실적 크게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4분기 40억 적자에서 110억 정도 실적이 본격적으로 좋아진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 내용은 뭐 넷플릭스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도 쭉 있고요. 한번 주가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죠. 한번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쵸? 자, 오늘 2,000원 하락한 84,000원 마감됐죠. 근데 수급이, 그쵸? 뭐 주가는 뭐 당연히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뭐 2% 정도 빠질 수는 있지만은 어제 2,000원 뜰 때 개인들이 28,000주 매도에 그쳤는데 오늘은 개인들이 98,000주를 매수했다. 그 얘기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제, 그러니까 그제 기준으로 따지면 주가는 같지만은 물량이 더 많이 매도를 한 거죠. 그렇죠? 물량이 줄어든 거예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조정은 나올 수 있지 않나 해서 조금 쉽게 접근은 하지 말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면 스튜디오 드래곤을 포함한 콘텐츠가 올해 한번 크게 시장에서 이슈화는 될 수 있다. 지금 단순히 타이밍만 아니다 해서 하모니 관심주의 스튜디오 드래곤 편입이 되는데 뭐 제외하거나 물량 축소를 할 마음은 전혀 없다. 오히려 우리가 조정의 끝마무리, 그러니까는 수급이라든지 아니면은 의미 있는 지지대에서 지지해주는 모습을 나오고 하면요. 그리고 거래량이 감소하고 하루 등락 변동폭이 작아지면은 오히려 추가 매수 관점, 그래서 비중 축소라든지 제할 생각은 아직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조금 타이밍적으로 오늘 내일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만 드립니다. 다음은 카카오죠. 카카오 어제 실적 발표 상당히 좋아졌어요. 근데 올해도 전 사업 부분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긍정적인 내용이죠. 예, 4분기 매출액이 8,600억, 영업이익이 794억으로서요. 한 17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를 했죠. 근데 올해도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으니까 한번 차트를 보면서 진단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폭이 많이 좀 둔화가 됐네요. 플러스 1,000원, 강보합 수준이 18만원에 마감이 됐어요. 그렇죠? 자, 뭐 오늘 거래량도 85만 주. 물론 이제 어제보다는 거래량이 반 정도 수준으로 크게 줄었지만은 평균치의 한 2배 가깝지 지금 증가했죠. 그러면 오늘 윗꼬리가 달렸는데 거래량이 어느 부분에서 많이 실렸는지, 그렇죠? 자, 아침에 시초가 수준에서 거래가 좀 많이 된 것 같네요. 그렇죠? 요 부분이죠. 올라갈 텐데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네요. 그렇죠?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 윗부분에서 거래가 왕창 터지고 주가가 쭉으로 흘러내리게 나가는 모습이면은 좀 조정이 좀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봐서 제가 지금 분봉상으로 봤는데 그런 모습은 아니네요. 그렇죠? 조금 이제 단기 상승에 따른 자율 조정 차원으로 봐야겠다. 그래서 조정은 깊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지속적으로 하모니 관심주에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아시아죠. 3년 중 최고 매출 달성, 영업이익 직전 대비 24% 증가죠. 자, 코아시아는요. 이 내용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난 9월 파운드리 디자인 서비스 진출을 위해서 세미하우스와 넥셀을 인수했다. 근데 인수한 회사인 넥셀이 삼성전자의 이 비메모리 사업부 칩을 제조업자 개발 방식, 그러니까 OEM이 아니라 ODM이라고 하죠. 방식으로 만들던 업체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여기 내용 보면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협력 디자인 하우스로 합류하겠다는 의도. 우리가 AD 테크놀로지도 그런 관점이 있죠. 여기 오른쪽에 보면요. AD 테크놀로지 말씀을 드리는데 AD 테크놀로지는 회로 디자인을 설계한 후 자사의 브랜드를 붙이지 않고 고객사의 브랜드를 붙여서 판매하는 칩리스 업체다라는 내용이죠. 그동안에 대만의 비메모리 세계 1위인 TSMC랑 한 15년간의 협력 관계를 맺었다가 이번 3월 중순경에 해지하죠. 해지하는 이유가 삼성전자와 손을 잡기 위한 거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요 내용 좀 보면요. 그래서 이제 올해 매출액 추정치도 2,000억에서 2,200억으로 상향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삼성전자향 개발 매출도 한 5,600억에서 한 700억 이상의 수준으로 상향이 조정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내용 하나 하고요. 또 이 삼성전자, 이 S사양이 삼성전자로 보시면 될 거예요. 메인 디자인 하우스가 될 가능성이 재확인됐다고 평가했고, 기존 언론 보도에 있었던 S사의 이 DSP 업체들이 S사양 턴키 물량 대응이 쉽지 않다는 설명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넥셀 말씀드렸듯이요.
단순 일부 개발 용역을 담당해왔던 업체와 완전히 칩 자체를 턴키 방식으로 진행해왔던 AD 테크놀로지와는 근본적인 기술력 차이가 존재한다. 결국은 TSMC와의 15년간 오랜 협업관계와 풍부한 턴키 설계 경험, 뛰어난 IP, 지식 재산권이죠. 다량 확보 등의 강점으로 판단, S사양 메인 벤더로 자리 잡아서 AD 테크놀로지가 주력이다라고요. 보시면 되는데, 지난주죠. AD 테크놀로지가 하이닉스하고요. SK 하이닉스하고 430억 규모의 수주권을 땄어요. 근데 그 기간도 상당히 짧죠? 2월 4일부터 5월 23일까지 약 한 3개월 조금 지나는 기간 동안에 430억. 430억이 재작년 2018년도 매출이 한 40% 가까이 차지하죠. 39%니까요. 뭐 엄청난 큰 호재인데, 그쵸? 한번 AD 테크놀로지 주가 모습 봐야겠죠? AD 테크놀로지. 자, AD 테크놀로지. 바로 요 날이죠. 그쵸? 이날, 수주권이 공식 발표가 크게 상승해야 할 자리에서 그냥 시장에 의해서 어느 정도 2% 상승에 그쳤다. 그러면 크게 뜰 자에서 못 떠서 주가가 하락을 했죠. 자, 이 종목은 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조정의 끝마무리. 일단은 가격대를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보통 한 100% 정도 올라가면은 한 20% 고점 대비해서 한 20% 조정받아요. 그러면 요번에 저점을 찍었던 25,000원대, 그쵸? 근데 얘는 한 2배, 200%, 11,000원에서 33,000원이니까 한 2배 올랐죠? 그러면 20%에서 맥심 30%까지 조정을 받는다면 맥심 받으면 23,000원 정도 되겠죠. 한 23,000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자, 이 종목은요. 아직은 지금 바닥을 다지고 지금 이틀 상승을 했지만 이것이 본격적인 상승이다 아니다 좀 판단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 21선을 일시적으로 깼고요. 이것을 돌파한 위에 밟아주고 가면은 그것은 진짜 배기 최근 고점을 돌파하고 33,000원 돌파하고 새로운 상승의 시작인데 이번 상승했다가 21선 맞고 빠지면은 뭐 25,000원을 약간 하회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서 그리고 또 상승폭에 비해서 좀 조정 기간도 조금 짧죠, 그렇죠? 좀 더 뭐 가격 조정을 좀 더 받던 기간 조정을 좀 더 이어지던 그렇죠? 한번 좀 조정이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나 해서 조금 서두르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새롭게 편입을 할 필요는 아직은 조금 없지 않나. 좀 움직임을 좀 두고 보면서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건 이제 하모니 관심주죠?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하모니 관심주. 지금 시장이 오늘도요, 뭐, 이 거래소 시장이 한 10포인트 뭐, 한 0.5% 가까이 뜨고 코스닥은 강보합인데,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종목들, 뭐,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차피 지금 대세 상승이다. 왜? 올해 들어서 두 번의 큰 악재를 극복을 했다 했어요. 1월 초순에 이란이 미군 기지를 공격을 했고요. 또 이번에는 이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그렇죠? 근데 이것을 극복을 하고 주가가 밀릴 자리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라 했습니까? 올라간다 그랬죠? 대세 상승 들어선 겁니다. 그러면 대세 상승에 돌아섰을 때는 이 시장 주도주로 싸워달라. 지금요, 우리가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비메모리, 그죠? 그리고 소재, 장비 있죠?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주 있죠? 2차 전지 있죠? 2차 전지도 지금 압축해서 지금 포스코 케미칼 하나 놨던 거예요. 삼성, SDI, 에코프롬 다 포함되어 있었죠? 그리고 5G 있죠? 그렇죠?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 OLED 관련주 있죠? 그리고 콘텐츠.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으로 일부 선정을 해 놨기 때문에 시장이 오를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 빠질 때는 적게 밀리는 그런 속성들이 있다 해서 이 하모니 관심주. 우리가 대세 상승 때는 뭐라 했습니까? 매도는 별로 신경 쓰지 말자. 매수 타이밍만 잘 잡으면 된다. 왜? 대세 상승은 상승은 길고 조정이 짧기 때문에 내가 판단착오로 조금 올라가는 종목 조금 비싸게 사도 조금 시간만 갖고 있으면 좀 하락을 했다가 다시 본전 내지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만 노리자. 근데 시장에서 소외받은 종목군이 아니라 시장에 선도하는 종목군으로 우리가 추격 매수는 안 한다 그랬어요. 관심 있는 종목,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 우리가 매일같이 아침마다 뉴스 특징들 분석을 해서 이곳은 시장에서 반응이 좋은 종목을 골라놓고 그리고 타이밍만 잡으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혼자 하기 이렇게 종목은 다 아는데 타이밍이 잡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체험 VIP 회원 모집 있죠? 유료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죠?
예, 여기 핸드폰 번호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요, 금일 뉴스 특징주 분석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